연금저축 있잖아요. 연간 600만 원, 900만 원씩 IRP. 우리가 그걸 뺄 때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치. 일시불로는 뺄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의료비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일시불로 뺄 수 있어요. 제일 낮은 세율로 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 은행 그 증권사 가가지고 내가 의료비 목적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 증권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없는데요. 몰라서. 그리고 요새는 IRP도 ETF 운용을 할 수 있더라고. IRP에 넣은 거 가지고 그것도 좀 상당히 쏠쏠해. 쏠쏠하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쏠쏠한지 안 한지는 연금 받을 때 대봐야지 아는 거지. 왜? 난 수익률이 올라가서 좋다는데 왜 거기다가. 그게 또 까질 수도 있지. 그렇지. 수익률 있는 거를 운용하는 거가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는 거? 연금을 수익률로 운영하는 거, 투자한 사람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수익률 자산을 운용하다 보면 그때부터 뭘 하고 있냐?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해. 그것만 하고. 사고팔고를 하기 시작해. 일을 안 한대. 연금은 어차피 10년, 20년, 30년 후에 받아야 되는 거면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ETF든 TDF든 산다. 그러면 그냥 매달 25일날 돈 들어오면 자동으로 매수가 되고 또 다음 달 25일날 자동으로 매수가 되면서 한 10년 후에 열어봤더니 수익이 뭐 2배, 3배가 나 있더라.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다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은 지금 내가 처음엔 생각해. 내가 매달 50만 원씩 IRP에서 뭐 ETF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딱 들어와서 이 50만 원 샀어. 근데 다음 달에 이제 또 50만 원 들어오잖아. 50만 원 가지고 사야지. 살려고 딱 들어갔더니 떨어지고 있어. 막 파란색 막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내가 매달 25일날 사기로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좀 이따만 사야지. 좀 이따 사야지. 일단 그래가지고 오늘 장이 끝나.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하루만 버텨보자. 그리고 내일 사기로 해. 내일 26일날. 26일날 살려고 딱 봤는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장이 딱 빨간색이야. 또 올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못 사. 어제 살 걸. 어제 살 걸. 일희일비하는 인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내 생업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그래요. 있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 중심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이게 계속 보기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연금을 받는 시점을 정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별공부를 다 해요, 별공부를. 나 별공부 다 했지. 근데 해답을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오늘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그게 연금 수령 시점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나이가 꽤 찼잖아. 내일 모레 한갑. 그래서 그 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이 있을 때 받는 게 좋다 아니면 진짜 은퇴를 다 하고 나서 받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설왕설래 하더라고. 55세부터 가능하죠. 50. 벌써 연금 받는 그러니까 나이. 우리가 이 나이야. 어디 지향이는 몇 살부터 받고 싶어? 한 65세? 65세? 65세까지는 일하지 않을까? 몇 년 안 남았네. 많이 남았거든? 저기 우리 이지향 약사님 요새 외모가 리모델링 돼가지고 지금 얘 10년 20대야, 젊어졌어 지금. 아니 그리고 나라에서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도 이게 70세로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 65세는 너무 젊지 사실. 너는 어때 연진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50 넘고 보니까 오히려 할 일이 없어. 옛날보다. 옛날에는 애도 챙겨야 되고 막 집에 가도 할 일이 너무 많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가도 할 일이 없고 병원에 와서 맨날 놀고 있더라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구만. 사랑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거하고 연금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같아. 그래? 다른 문제? 왜냐하면 이제 수입의 주 수입원을 뭘로 하느냐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야. 근데 내가 70세에서 일을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을 그렇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일을 그만두는 시점과 연금 받는 시점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 지금 사실 언제 은퇴해서 언제부터 연금 받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년은 60세예요. 60세가 되면 이제 회사를 나와야 돼. 근데 국민연금 개시가 65세야.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은퇴 절벽이 생기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큰 거니까 그 5년 동안 나는 뭐 먹고 사나에 대한 고민을 사회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을 그럼 받을 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못 받고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말도 안 돼. 내가 넣었잖아. 그래서 연금만 가지고 보자면 연금을 일찍 받으면 다 좋죠. 누구나 다 일찍 받고 싶겠지. 근데 국민연금도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는데 먼저 받으면 연금이 감액돼요. 아무래도 오래 줘야 되니까. 늦춰받으면 증액이 돼요. 짧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노인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가고 있고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국민연금 개시하는 연령이 67세로 이미 늦춰졌어요. 68세, 69세로 가고 있어 점점.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연령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일찍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65세 이후로 봐야 되는 것이고 70세 이후로 봐야 70세 이후에 은퇴를 해도 100세까지 살면 30년 살아야 돼요. 맞아. 30년. 못 온대. 그러면 우리는 연금 개시는 70세로 하자. 70세로 뭐 같이 해야 돼? 내가 TDF를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를 정해갖고 넣는 펀드잖아요. 그래가지고 타겟 펀드니까 35년, 45년 이랬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50년, 60년 소리를 들고 있어. 오래 살겠어. 계속 그렇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금 개시가 최소한은 70세 이후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이게 그럼 60세까지 일하기도 쉽지 않은데 70세까지 뭐 먹고 사냐라고 다 의문을 가지겠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시기에 60세부터 70세까지는 뭘 하든 해야 돼요. 쉬면서 연금을 땡겨 쓴다는 것은 사실 그 이후의 노후에 더 큰 위험이에요. 특히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아니 아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땡겨 써야지. 나이 들면 뭐 돈 내가 뭐 필요하겠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노후의 의료비, 간병비 이런 거예요. 간병비가 너무 세, 간병비가.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진짜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의 인력을 활용하는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그분들은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사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은퇴 직후에 제일 먼저 쓰고 싶은 돈은? 은퇴 후에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검진, 내가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 나만의 온전한 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싹 하기, 묵은 빚, 대출부터 깨끗이 청산. 나는 한 달 살기. 프랑스 한 달 살기, 아프리카 한 달 살기 그런 거 하고 싶어. 마이클 조지 만나러. 마이클 조지가 누구야? 여행은 그냥 남자 이름이야. 나 너 로맨스 스캠에 걸린 줄 알았잖아. 야, 너는 대출 없어, 대출? 대출? 응. 나 없어. 집이 쪼매네. 24평 쪼매난 거. 대출이 없으니까 이런 한 달 살기 마이클 조지 찾아갈 수 있지. 내 삶의 원동력은 대출이거든. 너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언제 이 대출을 다 갚냐고. 대출을 야, 이게 대출을 진짜 조금씩 열심히 갚아도 이게 잘 줄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하면 우리는 퇴직금도 없네, 근데. 대출을 뭘로 갚지? 대출을 갚아야지 은퇴를 하지. 이거. 못 살아. 그냥 부동산을 팔어. 어디 사냐고. 살 데가 없지. 이게 요새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근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거더라고. 난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은퇴 직후 빚을 갚아야지 은퇴를 하지. 근데 이렇게 뭐 자산이 있고 대출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합치면 순자산 플러스인 경우에는 좋은 거지만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은퇴해. 그래서 이제 50세, 55세, 60세가 됐어. 근데 퇴직하는 그날까지도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거야. 이거는 노후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 대출을 어차피 상환하려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끝나거든요. 소득이 끝나는데 아직도 대출을 상환해야 돼.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인생 계획을 쭉 은퇴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60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 퇴직하는 순간 대출은 없어야 돼. 내가 그 이후에도 대출을 갚으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거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자산을 까먹어야 돼요. 내가 제일 지금 리스크가 높네.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일단 이걸 전세로 해서
일부 대출은 상환하고 이제 본인이 사는 곳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좀 주변을 정리하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많이 팔 있더라고. 필요는 없는 거구나. 그럼. 노후에 들으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한마디. 자식들한테. 앞으로 지출은 좀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집을 좀 줄이셔서 조금씩 정리하셔야죠. 엄마, 그 돈 그냥 우리 앞으로 해주면 안 돼? 병원비, 이거는 본인 부담이십니다. 뭐 다 서운하다 듣자마자. 나는 무서울 것 같은 한마디는 3번일 것 같아. 그냥 우리 앞으로 해주면 안 돼? 요거가, 그러니까 내가 줄 수는 있는데 달라고 하면 되게 싫을 것 같아. 그치? 내 돈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왜 관심이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정을 우리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보지 말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계속 이렇게 자산을 물려주고 여유 있게 사는 세대라면 이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의 기대 연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외람되지만 부모님이 좀 노후를 보내시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사시게 되잖아. 거기다가 자식들은 몇 명 없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 외동아들, 외동딸이야. 그럼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하면 모셔야 될, 부양해야 될 부모가 4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 4분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식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생활비야. 그냥 쓴다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항상 조마조마. 우리 엄마 아빠 제발 병에 걸리지 마라. 맞아. 간병비가 제일 간병비. 실제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어려운 이제 부양 상태, 간병 상태가 되는 순간 일단 한 명은 따라 붙어야 돼. 그 한 명이 젊은이야. 얘는 일을 못해. 맞아. 뭐 사무실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못 나온대. 왜 못 나오냐? 엄마 병원에 모셔야 된다. 뭐 간병해야 된다. 이런 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를 내 병원비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 근데 왜 준비를 못 하는지 아세요? 자식 교육시켜요. 자식 교육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썼지만 사실 그래서 다들 보험들을 가입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바꿔볼까? 누가 와서 좀 약간 또 이렇게 막 하면 또 바꿔야 돼. 근데 이거 깨고 저거 바꾸고, 깨고 바꾸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집에서 평생 내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1억이 넘어요. 그 보험료라는 게 없어지는 보험료. 없어지는 보험료. 저축보험 말고. 저축보험 말고.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이 걸리면 받지만 안 걸리면 날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손보험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 만기에 원금 돌려주는 거 있거든요. 그럼 환급성, 저축성, 그래도 만기 돌려줘. 만기 언제야? 100세.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바람에 실제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 내 보험을 좀 점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노후에 간병이나 의료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기본 보험은 물론 있어야 돼. 근데 기본 보험 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 맞아. 개인으로. 그 얘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돈을 따로 모아서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해둬라. 내가 보험을 하나를 더 10만 원, 20만 원짜리 가입할 거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의료비 목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두 개 더 현명할 수 있어 진짜. 그러면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여기도 몇 천이 쌓여요. 그러면 보험으로 받을 것도 기본으로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간병비도 의료비 통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의료비 통장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보험은 그 병에 걸려야 받아. 그 병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그리고 보험은 만기 이전에 걸려야지 받아요. 80세 만기인데 81세에 걸리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통장을 내일 당장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 의료비 통장이 이미 선진국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응? 뭐 메디케어, 메디세이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상품으로. 국가가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의료비 통장에다가 돈을 불입하면 우리 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말에 세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줘요. 오, 우리도 그런 거 있어야 되겠다. 그래, 있으면 좋겠다. 입법화 시키세요 입법화. 사실 법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안 쓰고 있고 법에 아, 진짜? 있어. 어디 있어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했으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 우리 이거 이 방송 엄청 사람들 많이 봐야 되겠다. 그거 많이 써야 돼. 이거는 알아야 그러면 되는 세금 거 아니야? 혜택을 준다고? 진짜? 그 연금저축 있잖아요. 연간 600만 원, 900만 원씩 IRP. 그 통장을 나중에 의료비 목적으로 쓰면 세금이 절세가 돼요. 우리가 그걸 뺄 때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고 일시불로는 뺄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의료비 목적으로 쓰게 되면 일시불로 뺄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그때 소득세가 또 나가야 되는데 의료비로 하면 안 나간다. 네, 그 세금을 저율로 제일 낮은 세율로 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놔뒀다가 IRP는 그 용도로 써야 되겠네. 그럼 의료비 통장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IRP에다가 충분히 IRP를 그 부입해두면 돼요. 용도로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그 은행 그 증권사 가가지고 내가 의료비 목적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 증권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없는데요.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이 법은 돼 있는데 이걸 현재 실무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어. 있는지도 몰라.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서 이건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야, 오늘 정말 쏠쏠한 정보들이 많았는데? 그니까.